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주명리 TV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신 일들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서울과 대전 쪽에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굉장한 좋지 못한 상황이 되어지는 분들도 계시죠? 많이 힘내시고요. 양띠생인데요. 58세 여자분이시고요. 을목일간으로 태어나셨네요. 을목일간요. 그리고 현재 대운이 술 대운이에요. 술은 정제가 되죠. 정제 대운이고 58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기문으로 제가 뺀 건데요. 이거는 기문 대운이고 기문 2024년 운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대운에는 이제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내가 본래 후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 기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금생수, 수생목, 이게 관인상생이라고 해서요. 내가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남편과 살고 있겠죠. 그리고 목생화, 이게 내가 태어난 일간이에요. 그래서 목생화, 소녀가 되죠. 소녀가 식신제사를 하고 있네요. 관을 극하고 있어. 그럼 내가 열심히 고생을 해서 돈을 벌거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몸으로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천간을 보니까 지금 지지를 받고요. 천간을 보니까 금생수, 수생목, 이것도 관인상생으로 형요, 다른 사람이죠. 형요가 또 재를 극하고 있네요. 그리고 재극인으로 부여를 극하고요.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잘못 투자하면 큰 돈이 한번 깨지겠다. 이렇게도 되고요. 또 언젠가 부모가 돌아가실 운인데요.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부모의 덕이 없는 거. 덕이. 이게 덕이라 해서 뭐 덕을 보는 거잖아요. 부모가 돈이 많아서 내가 생활이 좋아진다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부모 운이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뭐 사업을 망했다거나 예를 들어서요. 잘 살았는데 그랬는데 그 덕을 깨지는 형상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들을 살아가면서 겪을 것이다. 큰돈이 깨지는 운, 부모 덕이 없어지는 운, 또 그러는 것들도 되고요. 또 우리가 지지에서 보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 직장생활이나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형태인데요. 근데 고생이 많이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고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번 살아가면서 아플 수도 있다. 그래서 물론 세상에 다 아플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고비가 넘어가는 그런 아픈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혼수도 한 번씩 있을 수도 있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형태로 후천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물론 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어느 때 어떤 시기에 오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현재 운은 55세에서 62세 목생화로 이렇게 소녀가 됩니다. 소녀라는 것은 어떤 일, 또 어떤 기술, 어떤 뭐 연예인, 뭐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 뭐 그런 여러 가지 창출하는 거, 계획, 막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토는 목국토에서 재가 됩니다. 재라는 거는 재물운이 들어올 때가 됐구나 라고 이때 시급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되죠. 또 일 욕심, 재물 욕심 이렇게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가 관을 생하거든요. 관을 생해서 재생관으로 관이 인수를 생하고 인수가 형료를 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재물이
어떤 관을 통해서 어떤 명예 뭐 그런 승진 뭐 그런 거 통해서 재물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이 재물을 극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돈을 잘 벌고 또 재물도 잘 쓰고 또 혜택도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는 소녀가 어디로 갑니까? 이 간을 극하러 가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에서는 식신제살이라 하죠. 그럼 관을 극한다는 것은 내가 아플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내 남편이 아플 수가 있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기도 하고 직장에 대한 애로사항이 생긴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에는 55세에서 62세까지는 내가 제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거는 다른 사람 사장일 수도 있죠. 원어 다른 사람 잘하고 있는 그 직장에 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관에 대해서 여긴 관이 직장도 되니까요. 관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고요. 그 직장에서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싸울 수도 있고 어떤 질투 내 명예를 조금 누가 누락 실추시킨다거나 내가 실추시킨다거나 뭐 이런 형태도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잘못하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다거나 내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국이 일어나죠. 그리고 내 남편이 아플 수도 있죠. 이런 형태가 돌아갑니다. 55세에서 62세까지는요. 대운이 기문으로 보면 대운이 그렇고요. 또 우리 현재 이 명리에서 보면 이게 재물이잖아요. 이 재물은 이제 이때부터 56세부터인데 여기서도 55세부터 재물에 대한 욕심을 해서 재물이 들어오죠. 일을 해서 재물이 들어오지만 이것도는 술토대운의 정제대운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투자했는데 거기서 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뭔가 부동산 투자했어도 그게 땅값이 올라간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돈이 들어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수당금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수당, 특별수당 그런 것들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돈이 벌어지는데 58세 이후부터는 재물에 대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내가 손재수를 일어날 수도 있다. 왜? 손재수란 건 아까 여기서 또 직장생활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장생활을 하지를 못하면 재물을 벌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손재수가 일어난다 일단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손재수 내가 뭔가가 일도 되니까 뭔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손재수 그거는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관을 놓으니까 직장생활을 못하니까 또 손재수 그거하고 똑같은 그 말인데요. 그래도 또 어떤 하는 일에 대한 손재수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태 부동산 투자했다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부동산이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특별수당이 내가 받았다라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 얘기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명예도 가고 오히려 그 사장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에게 좋은 소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가 돌아가는 거다. 이 사람은 일을 안 했는데도 오히려 나보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일을 안 했는데 이 사람에게 공이 돌아간다. 그렇게 형상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운은 이런 운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직장 동료하고는 싸우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동료가 하는 일에 내가 간섭할 필요도 없고요. 그 동료가 뭐라고 하면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넘겨 짚고 내 할 일만 하면 오히려 이럴 때는 운을 바꿀 수 있는데요. 근데 같이 싸우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하면 그 마음이 전해져서요, 오히려 사장이 나에게 더 안 좋은 상황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원인도 되겠죠. 이제 이걸 아마 그 깨달으라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운이 좋다 나쁘다 그러기보다는 이 운이 왔을 때는 아, 이거를 나한테 빨리 알아채라고 이런 운들이 올 수 있구나, 오고 있구나, 왔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고 내가 바꿔야 된다. 남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있죠. 그쵸? 그래서 내가 아, 이런 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렇게 이렇게 이런 운들로, 그러니까 동료 안 싸우고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 할 일만 하는 거, 그리고 그냥 웃어 넘기는 거, 그렇게 해야 이 직장에서 오래 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이게 직장이 여기가 평관이 들어가 있죠. 현재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그만둔다. 언제 그만두냐면 이게 9월에도 그만둘 수 있거든요. 9월에도 그만둘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문으로 딱 7, 8월 달을 보니까 7, 8월, 9월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 기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흘러가는 운이 자, 기문에서 7, 8월 때 이 일수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리고 금이 관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여가 나를 생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소녀를 극하러 갑니다. 소녀로 극하러 간다는 거는 내가 일이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일이 멈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관은 어디로 가느냐 봤더니 관이 형요를 극하러 가요. 관이 형요를 극하러 간다는 것은 남과 싸울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시비, 그러니까 구설, 잘못하면 어떤 투자했다면 혹시나 소송이나 어떤 소송 문제, 관재수가 생기는 거죠, 이게요. 왜냐면 관이 독이 됐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직장에, 관이라는 건 직장이니까 직장에서의 나한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7, 8월 달에는 잘못하면 7, 8, 9월 달에는 잘못하면 내가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요.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이제 이게 부유잖아요. 이럴 때 보험이 들어오면, 내가 아파가지고 돈은 들어오는데 내가 일은 못하는 상황도 되는 그런 현상국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9월달을 보니까 9월달도 부여거든요. 이때는 내가 받아먹죠. 이때 받아먹는다는 건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어떤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위에는 또 관이 되죠. 관인상생으로 또 수국화, 소녀. 9월 달에는 관인상생으로 소녀로 극하러 가니까 일은 안 하면서 돈은 또 들어오는 그런 현상국도 됩니다. 이게요. 이게 직장을 그만둬도 돈이 들어오는 거. 아,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직장 두고 그거 뭐죠? 실업수당 그거 받는 그런 형태도 되기도 하죠. 이게요.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하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국도 되기도 하고요. 또 10월, 11월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하반기니까. 자, 목국토 재가 되죠. 이 재물이 어디로 가냐 봤더니 아니 어디 가지? 이건 아니니까 토생금, 재생관, 관이 나를 극하러 오네. 아, 재물 때문에 관이 나를 극하러 오네요. 그래서 재물과 관계된 남편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아픈 것 때문에 재물을 쓰면서 나한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남편이라는 것은 나하고 싸우는 거. 그죠?
그리고 직장이라는 것은 그만두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럴 때요. 직장이 그만두는 게 아니고 노동으로 몸이 고통스러운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픈 것도 되고 이런 현상국들이 일어납니다. 10월, 11월 달에요. 아니면 어떤 것도 되냐면요. 내가 집에 있는데 집에서 예를 들어서 시골이라면 시골에서 텃밭일, 밭의 일, 노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농약도 마시고 고생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관절 다 아프고 이런 현상국도 되죠. 내가 고생해서 그런 일도 되고. 근데 뭐 혹시 이제 이럴 때 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죠 그거? 폭풍, 태풍 이런 것들이 와서 내가 작물을 또 망치는 그런 현상국으로 재극인이 되는 거죠. 돈이 나가는 형태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아파서 돈이 더 많이 나가는 현상국도 되기도 하고 그렇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가 되죠. 재가 되는데 이것도 재물이 재생관에서 내가 관으로 세요를 극한다는 것은 그것도 10월 11월과 똑같은 현상이고요. 또 천간을 보니까 재생관에서 관이 형요를 극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이때는 또 다른 사람들도 고생스럽고 나도 고생스럽고 서로가 서로 또 시비 구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남편과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바가지 긁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하반기 10월, 11월, 12월 달에는 좀 내가 조심해야 되겠죠.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남편과 싸울 일이 생기면 그렇구나, 남편도 힘들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 때는 남편도 힘든 것이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남편을 도닥거려주고 위로의 마음도 해주고 그랬을 때 내 마음도 편안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의 나도 이렇게 괴로운데 저 사람도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괴롭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고 역지사지로 그러면서 싸우는 일을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내 행태를 보여주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너의 거울을 보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만 보면 되겠죠. 나만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아프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못한 것은 남을 많이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남을 많이 아프게 해서 나를 아프게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마음에 해온을 해야 되는데 해온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서로 싸운 사람들에게 내가 왜 그랬는지 나를 통찰하면서 나의 어떤 문제점이 이런 현상을 일으켰는지 한번 통찰해보고 나를 보는 모습으로 나를 고쳐야지 상대방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는 현상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10월, 11월, 12월 달에는 이런 운들로 흐르니까 내가 나를 잘 통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운을 바꾸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을 그만뒀는데 또 직장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혹시나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언제냐? 8월 달에 들어올 수도 있고 12월 달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내가 아파도 또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내 몸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 몸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돈 때문에 직장 생활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대운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62세까지 계속 돈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돈 욕심 부리면서 잘못하면 내가 아프게 되어서 이 일을 멈춘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 건강관리도 하고 나의 마음도 잘 다스려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 독한 마음, 남에게 쏘아붙이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한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직장 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직장 생활을 또 재물 때문에 재물 욕심을 부려서 또 다닌다라면 정말 나중에는 더 힘든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돈 벌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 몸이 살아 있어야, 내 몸이 건강해야
돈은 따르게 되어 있는데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건강은 계속 악화되면서 돈은 나중에 더 많이 버리는 형태. 돈을 더 많이 그만큼 지출해야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음 공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 공부 하셔야 되고요. 이거 하지 않으면 진짜 되게 많이 아픕니다. 내가 아프든지 남편이 아프든지 자식이 아프든지 이렇게 해서 이 땜을 꼭 해야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땜을 하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내 자아를 통찰을 해서 내가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나의 문제였구나 알아차려야 됩니다. 어떤 남의 탓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내가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내 거울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모습이 내 꼴이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그 꼴을 바꿔야 되겠죠. 꼴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내 꼴을 바꾸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운도 잘 넘어갈 수 있는 개운법이 되겠죠. 개운법. 그렇죠? 사주는 타고났지만 이 팔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우주 정보거든요. 우주 정보에 하고 태어났을 때 내가 이 운을 받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 따라 가요. 그렇지만 이 운을 바꿀 수 있는 나에게 또 그러한 어떤 심적인 존재, 말 그대로 내가 이 생에 살아가는데 이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이 인생을 밖으로 왔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을 바꿔가서 살아가야 되지. 만약에 내가 이걸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이 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딸려가니까. 이 우주의 에너지로 딸려가거든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자아 성찰을 하고 또 그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 마음을 보게 되면 내가 왜 그랬는지 현상이 일어나는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